네. 자, 프라엘 본래의 피부 관리 용도 외에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피부에 써야죠, 그죠? 네. 다른 데 쓸 수가 있어요? 아니 뭐 댓글에 보니까 아침부터 이상한 애들이 있어갖고. 아. 네. 자, 그러면 피부 참 관리를 잘하고 계신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피부 관리 따로 안 하시죠? 예, 하고 싶은데 남자들은 잘 안 돼요. 네,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는 더 늦출 수는 없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네. 피부 관리 따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런 남자분들 중에도 네. 그럼 나중에 나이 좀 더 먹고는 확실히 차이가 나죠. 맞아, 차이 나요. 차이 많이. 네. 피부는 돈 들인 만큼 답이 나옵니다. 근데 뭐 보통의 남자들은 세수나 잘하면 다행이죠. 뜨끔하네 진짜. 잘 씻긴 하면. 세수는 그냥 머리 감다가 한번 쓱 손 감으면 그게 세수죠. 꼼꼼하게 이제 관리할 때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빠졌어요. 예, 뭐 다우는 오늘 정유주가 오르면서 좀 방어를 해서 0.45%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나스닥이 2.78% 하락했습니다. S&P 500이 1.59% 하락했고요. 이제 하락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또 아침에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길적으로 봤을 때 박스권을 하향 돌파했기 때문에 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기서 지켜야 되는데 네. 못 지키면 나 팔 거야. 이런 이제 그 박스권의 하단 부분에 있었거든요. 이걸 어제 붕괴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더 많이 밀린 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사실은 다 끌어내린 겁니다. 4일 연속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 아침에 끝난 시장에 반등 시도를 했는데 실패해가지고 강보합폭으로 끝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의미를 퇴색됐다. 그런 가운데 어제 오후 들면서 박스권을 하향 돌파하면서 다시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볼 때 연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있었고,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이벤트가 여기서 반등을 좀 하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게 이제 반대 작용으로 되니까 그냥 던져버리는 네. 수급적 영향이 상당히 큰 그런 모습이고, 엔비디아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기술주들이 낙폭을 확대하는 그런 경우가 된 거고요. 엔비디아가 8.48% 하락을 했어요. 이게 오후 1시 이후에 더 급락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끌어내렸고요. 그래서 반도체 지수가 6% 하락을 했습니다. 보시면 마이크론도 한 6% 하락을 했고요. 네. 테슬라는 최근에 한 3%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 30% 하락을 했고요. 281달러가 됐습니다. 존 프로님 조금 들어가셨다고. 뭐 조금 들어가셨죠. 저요? 예. 근데 뭐 조금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많습니다. 이번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 좋았고 하락을 했잖아요. 네.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이 미국 시장의 매수 1위 종목이 테슬라입니다. 아직도 이래요? 요번에 빠지면서 계속 산 거예요. 그래요? 폴란티어나 이런 데 계속 사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거기에 동참을 하신 거고요. 그래도 상당 부분 낮은 부분에 동참을 하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테슬라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확정되는 11월 3일인가 작년에 네. 그때 시작 가격이 244달러였습니다. 244? 244달러였고요. 그때 샀어야 되네. 그리고 직전 고점이 있었는데 직전 고점 돌파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한 가격은 265달러입니다. 그러니까 281달러니까 네. 많이 내려왔어요. 저 293인가 들어갔어요. 292, 293. 그래도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래도 10% 아래로 있네요. 일단 거기까지 만약에 그 지지를 한다면 그러니까 길적 분석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네. 길적 분석으로는 그렇게들 많이 봐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참고를 하셨다니까 참고를 하시면 웃지 되지 않을까. 마시겠습니까? 예? 자꾸 웃지 마시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뭐 많은 분들이 이걸 샀습니다. 그만큼 회사에 대한 성장 기대는 계속 있는 거니까요. 네. 뭐 그 구간마다 좀 더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은 기업을 보고 투자하신 분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살 땐 더 싸게 사고 싶은 거고 팔 땐 더 높게 팔고 싶은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얘기는 잠깐 그렇게 했고요. 네. 엔비디아가 끌어내렸는데 엔비디아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게 엔비디아예요. 근데 사실 엔비디아가 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 10월 이후에 엔비디아가 계속 좋은 추세라는 게 없었어요. 그 나스닥도 그랬고 추세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올라갔다 내렸다만 계속 한 상황이라 이런 얘기는 지금 새로운 모멘텀이나 새로운 이익 성장의 오피마진이 확실한 기울기가 달라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런 부분이 나타난 거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어저께 호시적 발표했다는데 왜 그러냐? 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장에 시작할 때 마이너스 3% 정도가 있다가 제가 방송을 할 때 플러스 1% 정도 됐다가 어제 시간에서 한 1% 정도였어요. 네. 그건 생각을 해보시면 그 전부터 하락을 좀 한 상태예요. 호시적 발표했어요. 그러면 이걸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자 이제 저점 잡았어. 이제 반등이라고 생각했으면 네. 1% 정도로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훨씬 더 컸을 거라고. 왜냐하면 네. 옵션 시장에서는 위아래로 10%로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 보면은 굉장히 호시적이라고 각광을 받았을 때는 뭐 플러스 7%, 8%막 급등하고 그러잖아요. 네. 급락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제 실적은 시장에 크게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본장이 시작을 했고 본장이 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다 좋아. 근데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마진율이 떨어지고 있잖아. 네. 그러면은 뭐 앞으로도 뭐 사실 마진율이 주가의 기울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야. 그러다 보니 이제 매물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스닥은 하단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던지는 매물이 나오겠죠. 우리가 주식을 보면서 주가를 보면서 그때그때 스팟에서는요.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기업의 성장 스토리로 갑니다. 네. 근데 스팟에서는 전저점을 깬다든지 정고점을 돌파한다든지 추세를 깬다든지 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그때는 무조건 나가는 그런 수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런 수급들이 어제 오후에 1시 10분가부터 빠지더라고요. 이게 급격하게. 원래 아침에 빠졌었는데 더 많이 빠진 거는 오후에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수급 영향이 훨씬 더 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아무튼 시가총액이 이렇게 높은 종목에서 8%나 빠졌으니까 시장을 끌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향후 전망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국내 시장은 어제 마이너스 0.73, 2,621포인트, 코스닥은 0.07포인트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들 여전히 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 국내 기관들의 연기금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은 투자 심리상으로는 시장에서는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미국 시장도 불안하고 우리 시장도 좀 이격 줄이기 조정이 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 또는 시가총액 높은 쪽에서는 좀 그만하게 좀 약했고요. 네. 그 중에 이제 어제는 화장품하고 엔터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카카오가 오랜만에 5.5% 다시 또 올라왔고요. YG엔터, 스튜디오 드래곤 뭐 이런 게 요즘에 강세고요. 클래시스는 개별 이슈가 있죠. 삼성에서 인수한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예. 저기 예. 미용 미용기구. 기기. 예. 삼성에서 예, 이거예요? 예. 왜? 보통은 삼성에서 인수하려고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보도가 나왔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폭락했다가 아니야 진행 중이야 그래서 좀 급등하고 뭐 이런 이유가 있었는데 요거 때문인지 아무튼 관련 섹터가 같이 다 많이 올랐고요. 네. 그리고 화장품 중에서도 뭐 일부 종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APR도 그래서 관련 종목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좀 오르는 그런 특징을 보였고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시장도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어제 설명 들었다시피 미국이 연속 하락 후에 반등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테슬라, 엔비디아 대표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써온 이유는 이 세 가지는요. 시장의 대표 종목이기도 하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트럼프 트레이드에 속해 있는 쪽에 있는 것들이에요. 얘네들이 지금 하락을 주도했다가 하락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시장은 주도주가 하락을 하면 좋지 않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힘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사이에 요즘에 경기 지표가 어떠니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신규 수납 청구건 수가 훨씬 이제 막 늘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냥 왔다 갔다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지금 미국은 해고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공무원 내고. 근데 그거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건. 그런 부분이 아니고 대표 종목이 힘을 잃었고 힘을 잃은 상태에서 미국에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뀌었고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다 보니까 미국 내 수급
탄탄했던 수급, 그 수급이 일부 외부로 좀 가거나 아니면 현금화하는 과정에 지금 있는 거다라고 저는 해석을 좀 하고요. 그래서 다시 급락하면서 박스권의 하단 분기에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서 만약에 빠지면 자칫 하락 추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던집니다. 이 기관들은 거기다 이제 매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낙폭이 어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악재성 내용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께 또 하락 이유를 대는 게 뭐냐면 멕시코, 캐나다 25% 관세 그대로 한다. 중국의 10% 추가 관세 그대로 한다. 4월에 사후 관세 그대로 한다. 유럽의 25% 관세 곧 할 거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거를 어제 확인을 다 시켰어요. 자기 네. 그 계정에다가 계속 이런 걸 좀 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또 다시 악재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뭐 하루는 호재, 하루는 악재로 왔다 갔다는 하지만 근데 이게 왔다 갔다 지금 말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 때문에 추세적으로 하락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악재라고 그냥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악재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시장이 올라갈 수 있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싸다고 생각할 때까지 빠지는 거고, 빠지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되면 싫죠, 우리는 투자자 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면 기존 모멘텀이 아닌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맨날 들었던 거 말고 네. 새로운 게 나왔는데 주식은 항상 그렇잖아요. 어떤 새로운 뉴스가 나와서 주가 이만큼 올랐어. 그래서 많이 올랐네? 그럼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오르지는 않아요. 네. 그다음 새로운 게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것들을 아마도 기다리는 구간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엔비디아가 끌어내렸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의 개발자 컨퍼런스인 GTC가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있어요.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있어서 네. 아마 시장은 계속 이제부터는 한 2주 동안은 3월 달에 맨날 이 얘기를 하지 않을까. 여기서 어떤 것이 나올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새로움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중국은 왜 상대적으로 좀 좋을까요? 딥시크가 새로운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가만히 보면은 새로운 게 뭐가 있는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보면 최근에 들어서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빠지긴 했지만 뭐 저 바닥에 있었던 2차 전지가 올랐던 거는 인터배터리가 있었고 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저게 있죠. MTC라나 모바일 MWC. 예, 네. MWC. 모바일 월드 예, 예, 콘그레스. 저희 류종훈 기자 가 있습니다. 아, 다음 주에요? 예, 그 다음 주에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시장에서는 새로운. 그런 이벤트들을 생각하면서 가야 돼요. 그게 없으면 시장 그냥 수급으로 가요. 일방향으로. 네. 예,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 시장 걱정을 되게 많이들 해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렸고 오늘 재밌는 그림을 마지막에 좀 보여드릴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오늘 사실은 미국 시장이 안 빠지더라도 걱정스러운 날이었어요. 왜냐? 오늘 말일입니다. 월말이에요. 네. 월말 두려워요 항상. 얼마를? 예. 옛날엔 시장이 좋을 때는 네. 월말이 괜찮았어요, 오히려. 네. 근데 우리 시장이 약세로 되는 어떤 순간부터는 월말이 별로 안 좋아요. 월말에 차익 실현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기관들이? 예, 예, 예. 그래서 월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또 연휴예요. 그렇죠. 원래 연휴가 우리 시장에 크게 그렇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언제부터 특히 더 이렇게 연휴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했냐면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요. 주말에 계속 뭘 내놓으니까 일단 사건들이 벌어지니까. 네. 이건 우리만이 아니고 미국도 똑같다고 해요. 그래서 무조건 피하자. 네네. 할리데이 피하자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보시면 월말이죠. 연휴 있죠. 그리고 오늘 뭐가 있냐면 MSCI 리밸런싱이 있었죠. 그 물량이 오늘 되는 날입니다. 오늘 하는 거예요, 그게. 물론 사전에 거의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데도 계속 팔았을 수도 몰라요. 리밸런스. 근데 요번에 종목별로도 많이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편출이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편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전체 비중도 요번에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게 오늘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시장이라도 요 수급적인 리스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날이에요, 오늘. 그런데 하필 전날 미국도 급락을 했어. 그래서 아침에 맞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맞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 그러면 2600포인트 깨면서 아침에 시작할 개연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우리 정프로님이 오랜 동안 하면서 내공이 쌓여서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이럴 때는 항상 얼마나 버텨서 반등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런데 월말에 항상
우리 시장은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랬는데 월말에 기관들이 우리 올해는 기관들을 샀잖아요. 반대로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면서 주가 관리가 좀 생긴다. 그럼 우리 시장 확실히 많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 그럼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 시장이 저는 연초 효과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게 3월 말에 공매도 시행 전에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네. 근데 오늘 같은 날 마지막에 관리를 해주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생각보다 더 길게 또는 생각보다 더 강세가 될 수 있다. 이런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거지. 오늘 뭘 내가 뭐 수익을 내겠다, 뭘 저감해서 이런 날이 아니에요. 오늘 그런 날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걸 네. 차트로 말씀을 좀 보여드리면요. 이게 S&P 500의 일봉의 박스권에서 하단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S&P 500을 기준으로 항상 지수로의 판단할 때 월가에서도 S&P 500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이걸 아직 안 깼잖아요. 근데 요거는 나스닥이에요. 네. 나스닥 깨고 내려갔습니다. 이게 깨고 내려가면요. 이 밑으로 가면 다시 일이 들어오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저께 던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렇게 던지는 가운데 오늘 매일경제 신문을 보면요. 강심장 서학개미 엄청나게 샀다. 그래서 한 종목당 테슬라 한 2천억 산 것 같던데? 에? 떨어지는 동안 오늘 아주 제로 보시면요. 아, 그래요? 굉장히 많이 사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더 떨어지면 더 살려고 하겠죠. 근데 그게 성공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보여주는 거고요. 네, 그렇죠. 예, 여태까지 지금 상황은 이렇다. 근데 개인 투자자와 기관들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개인 투자들은 떨어져서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기관들은 싸게 산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떨어지면 팔아야 되는 거고 네. 네. 추세를 잡아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 거래는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옳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개인 투자들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서 맨날 물린다. 그걸 비난할 수도 있는 건 아니에요. 기관들은 못하는 걸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관들은 또 아니 이 좋은 주식을 또 떨어졌다고 왜 팔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건 기관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차이점이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S&P 500과 나스닥을 보여드렸는데요. 이건 이제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얘네들하고 좀 다르죠. 코스피는 좀 올라가고 있는 데서 조정을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 제가 계속 이 이경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낙서를 좀 해왔습니다. 걔네 각도론이 모든 기적 분석의 기초 이론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추세가 형성되는데 여기서 벌어지면 다시 오려고 벌어지면 오려고 하는 속성이 있고요. 네. 여기서 살짝 내려간다 하더라도 다시 오려는 속성이 있어요. 추세 상승인 경우에. 네. 추세 하락한 경우에는 아무리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격이 너무 벌어지면 다시 오려는 속성을 주식은 가져요. 네. 낙폭과다 생기면.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추세 반전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다시 일이 오려는 속성을 갖습니다. 네. 이게 아주 기본적인 기초 분석의 기초 이론이에요. 예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초 분석이 생기는 겁니다. 네.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사람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요걸 가지고 우리 차트를 보세요. 우리 여기서 그냥 막 갈까요, 이렇게?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상당히 견조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말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미국도 뭐 더욱서 추세 깨고 막 박스권 하단 부분 깨고 이랬으니 오늘 충격은 만약에 있을 수 있다라고 좀 하셔야 되고 이제 생각을 뭘 해야 되냐면 이 부분을 깨고 내려가는 부분이 있냐 없냐 이거 깨지 않으면 우리 추세는 그냥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게 아마 분석을 하면서 거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에는 막 급격하게 던지고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예정도로 시행하겠다. 근데 되게 웃기는 게요. 행정부처에서는 뭐 4월 달로 연장한다고 그러는데 트럼프는 3월에 그냥 하겠다고 그러고 막 그냥 그쪽 안에서도 막 그래요. 지금 여기는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엔비디아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엔비디아 얘기에 나온 어제 여러분들 보시는 자료 중에 제가 보기에 50% 이상은 다 엔비디아 얘기예요. 엔비디아 얘기인데 거기서 몇 가지만 좀 추려왔습니다. AI 시대는 이제 시작됐고 블랙웰이 추론에도 뛰어나기 때문에 AI 적용처 확대로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AI는 유통, 헬스케어, 금융 등 폭넓게 사용되며 앞으로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에 AI가 통합될 것이므로 AI는 이제 시작 단계거다.
빅테크들의 A집 개발로 자세 GPU는 수요는 지속될 것이다. 수요 문제로 설계 변경이 어려웠던 설계 변경을 하는 정도로 어려웠던 블랙웰 칩, 요 전분기부터 대량 양산이 되고 있다. 블랙웰은 호퍼 대비 추론 성능이 25배 뛰어나 수요가 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요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거 지금 잘 팔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젠슨왕이. 그 문제가 발열 문제와 몇 가지 문제 있었던 거에 해결이 돼서 이제 끝. 길적으로 뭐가 해결됐다. 이런 표현을 좀 안 썼던 부분에도 시장에서는 좀 의심을 하는 부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잘 팔려. 앞으로 잘 팔릴 거야. 이런 얘기를 좀 했다는 부분들에서 시장은 약간의 의심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또 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중국 수출 규제로 중국 매출은 이전보다 50% 수준이다. 네. 이런 걱정의 얘기를 좀 하나 했고요. 그리고 블랙웰의 이제 상위 버전인 블랙웰 울트라 그리고 내년도에 출시될 루빈 요 관련된 정보는 3월 17일부터 21일 열리는 GTC 2022에서 공개할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지금 엔비디아에서는. 여기 그러니까 전부 다 시장에서 또 맨날 얘기하면서 네. 이거 이렇게 됐을 때 뭐가 나올 거냐. 이것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엔비디아 주가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시장을 얘기할 가능성이 앞으로 있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유회사 쉘 있잖아요. 네. 쉘에서 세계 LNG 수요가 2040년까지 60% 급증할 것이다라는 자사의 LNG 전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LNG 수요가 급증을 한다고요? 네. LNG 수요 급증하겠죠. 트럼프도 지금 LNG 확대 정책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요는 그렇게 확대 정책을 하는데 수요는 왜 이렇게 늘 거냐? 그 설명도 여기 해놨습니다. 아시아 지역 경제 성장 이들의 생각이에요. 중공업 및 운송 부문의 탈탄소화 그리고 AI 영향을 받을 거다. 이렇게 전망 보고서를 써놨고요. 그러면서 해운 부분도 LNG 선박 수요 증가로 2030년까지 성장을 지속할 것이다. 미국은 2030년까지 전 세계 LNG 공급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출국이 될 것이다. 뭐 미국의 기업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 거기 더불어서 이제 트럼프 정책 수혜를 받을 거다 얘기하는 건데 트럼프가 적극적인 LNG 확대 정책을 쓰고 있고 그래서 운반선과 가스관 수요가 증가할 것인데 특히 알래스카 가스선 개발은 우방국의 참여를 요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아마 테마를 이룰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보면요, 이번 시장에서 조선도 좀 밀렸고 전력기기 밀리고 많이 올랐던 거 로봇도 좀 밀리고 다 밀렸죠. LNG는 안 밀렸어요. LNG는 신고가 내고 가고 있습니다. 그 관광업체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지금 LNG 관련된 기자재. 아, 기자재. 기자재 업체. 제가 정보를 알지 못하는데. 네네네. 기자재들이요. 증권사 지금 왜 정말 말 못하게 하는 건지 진짜 증권협회에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정말 이거 거래소 예. 그리고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종목은 거래하지 않겠다라는 보고서를 써요. 아유, 됐어.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들 싫어하는 거죠. 뭐라는 거야? 막 이러면. 예, 그렇게 지금 LNG는 지금 기자재가 신고가 나고 있고요. 네. LNG 쪽은 지금 현재 좋은 상태입니다. 이런 뉴스가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어제 에너지 3법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첨단 산업을 위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근데 아까 공 기자님이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교섭단체 간 이견차가 커서 추가 협의하고 와라. 그리고 다시 상정하겠다. 네. 이렇게 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우리 시장은 이거 되게 많이 기다립니다. 우리 시장에는 새로운 모멘텀 중에 이거 하나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시장의 잠재적인 재료로 남아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뉴스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에코프로 종목에 대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 못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2차 전지의 핵심 포인트는 앞으로 살아남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재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뉴스가 하나 나왔길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인터배터리에서 뭐 전고체 배터리 신소재 개발 소개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중국 기업과 함께 저렴하게 니켈을 확보해서 저렴한 양극 소재 개발한다 하려고 한다. 2026년 말부터 뭐 이런 뉴스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제가 지금 전해드리려고 하는 뉴스는 이런 거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에서는 3천억 정도를 확보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마스터 파트너스 자산운용과 IB 캐피탈에서 1,000억 정도는 결정이 된 것 같고요. IMM 여러분 잘 아시죠? 네. IMM하고 JKL 파트너스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2,000억 규모의 투자 추진을 하고 있는데 투자 조건을 세부 항목에 조율 중이다. 요 보도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걸 말씀드리는 건 에코프로에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요. 2차 전지의 완성품 업체, 셀 업체이던 거기에 소재 업체이던 2차 전지 뭐 부품 장비이던 간에 부품 장비는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예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니까. 근데 이 기업들은 자금 확보를 얼마나 뭐랄까요? 나중에 큰 유출 없이 네. 유출이라 표현하면 이제 피해 없이 자금 확보를 투자의 개념으로 잘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2차 전지가 못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이들이 이러다가 뭐 유상증자 이런 거 하면서 이거 자금 확보하려고 하는 거야라는 게 내재적으로 좀 깔려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금 확보를 잘 하면 아마 심리적으로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 그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홍춘욱 박사님이 이런 걸 더 잘하시는데 홍춘욱 박사님도 시간을 많이 드려야 되니까 그냥 저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세미나를 다니니까 자료를 만들다 보면은 뭐예요? 연준의 대차대조표입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연준 대차대조표예요. 2008년 이전에 1조 달러가 안 됐습니다. 네. 이때 3조 달러를 QE, Q3 뭐 이렇게 쫙 해가지고 올렸잖아요. 네. 그렇게 막 이게 계속 오랜 동안 올리다가 한번 이게 얘가 중간에 요거를 좀 이렇게 조금 꺾었다가 뭐 그 다음에는 또 뭐라 그랬어요. 또 새로운 이름의 QE를 막 진행을 하면서 네, 맞아요. 네, 그러면서 또 올렸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한 4조 달러까지 올렸다가 2018년도에 약간씩 줄이기 시작을 해서 이때 금리 인상하면서 줄였었습니다. 네. 금리 인상하고 같이 병행하거든요. 네. 그러다 팬데믹 맞았어요. 그러면서 또 그냥 무제한으로 올렸습니다. 네. 이게 9조 달러까지 갔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다시 줄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때 줄었을 때 시장은 빠졌어요. 네. 이때 줄어드는 동안 시장이 지금 안 빠지고 있잖아요. 네. 이때는 병행해서 뭘 했냐면 작년에 선거를 앞두고 재무부에서 유동성 보관 정책을 계속 썼습니다. 시장에 유동성 보관을 많이 했어요. 유동성을 확보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버텼다는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또는 좋았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부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이 QT잖아요, 이게요. QT를 이제 멈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뉴스가 지난번에 잠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멈추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얘기는 그게 아니고 지금 시간 없는데 네. 여기 2008년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잖아요. 예. 2020년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놨잖아요. 네. 돈이 이만큼 풀려 있는 겁니다. 돈이 이만큼 그냥 직관적으로 아시겠죠. 이게 S&P 500입니다. 이게 2008년이에요. 이게 2020년이에요. 네. 2008년도에 폭락했었잖아요. 2020년도에 한번 폭락했고 그리고 나서 돈을 유동성을 아까처럼 보여드린 것처럼 제공한 거잖아요. 이 전에는 우리 코스피 지수하고 S&P 500 지수가 비슷했다니까요. 전에는. 네. 그런데 이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거잖아요. 이때 이거예요. 자, 한 번만 더 보여드리고 이따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여기하고 여기인데 그 이후에 시장이 이만큼 그 이후에 시장이 이만큼 갔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은 이 금입니다. 이게 2008년도예요. 2008년도 이후에 이만큼 갔고요. 2020년 이후에 또 이만큼 간 거예요. 네. 자, 이거하고 연관성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연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차트로는 연관성이 있으니까 비트코인입니다. 얘는 2008년 이후에 없으니까 가격이 없으니까 네. 그거 빼고 이게 2020년 팬데믹 이후에요. 이때 2020년 팬데믹 이후에 그만큼 돈을 풀어 이후에 얘가 이만큼 올라왔어요. 이만큼 올라온 거라고요. 자, 얘는 연관성이 좀 떨어진다 어떻든 간에 이거 보면은 시황은 심플한 거예요. 돈. 시장 심플한 겁니다. 근데 이 돈을 예전처럼 다시 빼가지고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느냐? 못 돌아가요. 이거. 그렇죠. 네. 그래서 석학분들은 위험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거든요. 이거 다시 못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 거기까지 얘기하지 말자고요. 머리 아프게. 그럼 우리 지금 시작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지금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린 건 요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것만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면 시장에 돈이 더 들어올 만한 요인이 뭐냐 앞으로 뭐냐? 그러면 각국의 금리 인하하고 할 거고 그리고 하고 있고 할 거고 또는 재정 확장 정책을 위한 경기 부양 정책이 있으면 돈이 더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또는 재건 사업이 있죠. 종전후의 재건 사업. 이건 시장에 다시 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것도요. 그리고 AI 경쟁, AI의 확대. 이것도 돈이 더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거기 계속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시장에 돈이 더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반대로 그렇다고 쳐. 그러면 지금 AI 경쟁은 이미 들어와서 이미 알고 있는 뉴스야. 그럼 새로운 거 뭐? 그럼 중국이 돈을 더 유동성 보관 정책을 뭐 쓰는 거를 우리가 보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종전 끝나고 나서 재건 사업을 하면서 각국에서 돈을 막 모아갖고 시장에 돈을 투여하는 것, 유동성을 부여하는 것들이 보이든지 네. 물론 이게 금융시장에 들어가느냐 어디에 들어가느냐 좀 다르지만 토탈로 그냥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거는 뭐 들어오는 쪽 생각이지만 걱정하시는 분들은 뭘 걱정하면 되냐면 그러면 무슨 이유에서 돈이 빠져나갈까? 네. 돈이 빠져나가는 건 뭐냐?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전체 자본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계기는 뭘까? 그냥 지금 당장 생각해 봤을 때는 경기가 침체될 거라 생각하면 다 빠져나가면서 현금화 하겠죠. 네. 워렌 버핏. 네. 그러겠죠. 또는 엔화 강세가 되면 엔화가 초강세로 다시 전환되면 시장은 다시 또 획이 될 거예요. 빠져나간다고요. 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제가 정말 묘미를 트럼프 정책에 이게 정책 묘미가 이번에 성공할 수 있을까 진짜 궁금해요. 이게 만약에 실패가 되면 버블 붕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버블은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버블을 더 만들고 싶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근데 그 정책적 실패로 인해서 붕괴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또는 헤지 펀드들이 지금 유럽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레버리지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것의 연쇄 효과로 인한 붕괴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서 전체적인 자본시장에서 돈이 나가는 뉴스들이나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만 생각을 하면 중간중간에 뭐 어떤 기업에 무슨 악재가 있고 그것 때문에 올랐다는 거 어떤 섹터의 정책이 나와서 걔가 수혜고 피해고 이거는 섹터와 종목의 문제예요. 네. 그렇다 종목의 문제입니다. 이건 그냥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냥 이거 한번 보세요. 그냥. 그러면 아주 진짜 명확한 답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요? 딱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가를 설명을 하는 거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동 가운데 더 많이 가는 곳 쪽으로 가고 싶어서 설명하는 거죠. 설명 듣는 거고. 네. 네. 저 흐름을 할 때 잘 보지 못하면 네. 결국 어디가 가고 어느 시장이 더 커질지는 뭐 뻔해 보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돈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을 했고요. 오늘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한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